오늘은 조금 색다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서해 연도 목건여 갯바위에서 참돔 낚시를 했던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요. 갯바위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는 5월, 6월 달이 되면은 엄청난 참돔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서해안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 산란을 위해서 올라오는 참돔들은 우리가 말 상사리급의 참돔들은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50에서 한 90cm의 그런 대물 참돔들이 많이 낚이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특히 말도, 연도, 그리고 또 용섬, 시비동, 파도 이렇게 많은 섬들이 있지만은 갯바위 낚시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은 서해안에는 엄청난 낚싯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7, 8%가 선상배들입니다. 선상 낚시를 하는 배들이고 그 중에서 한두 척이 이렇게 갯바위로 나가는 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갯바위를 좋아하는 낚시인들이 서해안 갯바위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싯배 타기가 좀 힘들다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서해안 갯바위에 봄철에 이렇게 5월, 6월 달에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은 대물 참돔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해 목건여입니다. 뒤에 보이는 저 섬이 연도랍니다. 연도 앞에 있는 목건여에 오늘은 내려서 참돔 낚시를 합니다. 물때가 6물입니다. 6물이 되다 보니까 서해 조류 치고는 조금 빠른 조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참돔 낚시는 본류대 낚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날은 6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갯바위에 내릴 때 만조에서 썰물로 이렇게 진행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갯바위에 들어가서 채비를 끓이고 밑밥을 던져 넣고 몇 번 캐스팅 만에 지금 첫 입질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느슨하게 풀어준 드랙을 조여주는 장면입니다. 참돔 낚시를 할 때는 드랙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서해 참돔입니다. 정말 색깔 멋있습니다. 목건여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물때입니다. 만조가 되면은 목건여 꽃뿌리 부분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사람이 내려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하지만은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면은 완전 운동장 같은 그런 큰 여로 이렇게 변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건여에 낚시를 갈 때는 항상 물때를 보고 만조에서 썰물로 이렇게 빠지는 만조에서 썰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시간대에 맞추어서 진입을 하셔야만 썰물과 그리고 중들물까지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이런 곳에 낚시를 갈 때는 되도록이면은 갯바위 부근에 타고 온 낚싯배가 이렇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낚시를 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합니다. 집어가
야, 앞에 오면 이게 턱 쪽으로 막혀, 턱 쪽으로. 안 돼. 와. 자, 이놈은 순놈입니다. 그무티티하죠. 첫 참돔을 나간 것은 굉장히 그 핑크색을 띠는 전형적인 참돔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무티티하게 이런 색을 띠는 놈은 순놈 참돔입니다. 검은색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살랑기 때 지금이죠. 5월. 이 살랑기가 되면은 이 수컷들은 더 이제 시큼해집니다. 완전히. 저희들 키우는 이제 참돔들도 이제 살랑기가 가까워지면 수컷은 시큼해집니다. 그 덤비 갈아난 것처럼 시큼해집니다. 참돔 낚시를 하다 보면은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분들은 내가 낚은 고기가 이것이 자연산인지 가두리에서 키우던 참돔이 탈출한 탈참인지 구분을 잘 안 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 역시 보면은 틀림없이 색상은 자연산입니다. 핑크빛을 띤 아름다운 핑크빛을 띤 바다의 미녀답게 자연산인데 뭔가 모르게 조금 이상한 그런 참돔들이 많이 낚이거든요. 그것은 가두리에서 그 출하 시기가 되면은 키워서 출하를 할 때쯤 되면은 먹이를 다른 것을 준다네요. 크릴이라든지 다른 이런 좀 영양자가 있는 이런 먹이를 주다 보면은 시커먼 색을 띠고 있던 그런 가두리 참돔들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출하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탈출한 참돔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자연산인지 아니면은 탈출한 탈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색상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꼬리 지느러미를 보면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두리에서는 참돔들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꼬리 지느러미가 그물에 항상 이렇게 많이 이렇게 스친답니다. 스치다 보니 꼬리가 이렇게 좀 몽땅하게 생겼다든지 이상하게 좀 달근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그런 것은 이것은 탈참이다. 그리고 또 꼬리 지느러미가 보통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뾰족하죠. 뾰족 제비 꼬리같이 이렇게 V자형으로 뾰족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가두리에서 키우던 그런 탈참들은 보면은 꼬리가 조금 끝이 뾰족하지 않고 좀 몽땅하게 되었다든지 좀 이상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은 이것은 탈참이구나 하는 것을 구분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시커먼 놈은 수컷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에부터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던져놓고 막상 방송을 할 때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만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낚시를 하고 돌아와서 국립수산연구원에 전화를 냈습니다. 전화를 내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산란기가 되면 수컷들은 혼인색을 띠기 위해서 이렇게 시커먼색으로 변하고 암컷들은 자연산 그대로인 핑크색으로 이렇게 남아있다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맨크릴로 이렇게 밑밥을 칠 때는 되도록이면 완전 녹아야 됩니다. 크릴 큰 덩어리를 얼어있는 상태에서 바다에 빠주면은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근데 노간 크릴은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참돔 낚시를 할 때 밑밥을 칠 때 맨크릴로 그냥 뿌릴 때는 항상 크릴 자체를 완전히 녹인 다음에 밑밥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얼어있는 상태, 덜 녹은 상태에서 밑밥을 뿌리다 보면은 한정없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굉장히 자꾸 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맨크릴로서 이렇게 뿌리는 모습을 보고는 저렇게 해서 무슨 지뷰가 되느냐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보통 밑밥은 파우더를 섞어서 이렇게 같이 뿌려주지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참돔 같은 경우에는 발 앞에서 이렇게 노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물때 같은 경우에는 발 앞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드는 참돔들도
있지만요. 참돔 같은 경우에는 100m, 200m 아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곳이란 것은 갯바위 부근보다는 먼 곳이 아무래도 수심이 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밑밥으로서 조류가 이렇게 쭉 흘러갈 때 밑밥을 뿌려서 먼 곳에 있는 참돔들이 그 밑밥 뒤를 보면서 서서히 내가 낚시하는 사정거리라는 것은 바람부터 시작해서 보통 참돔 원줄은 200m가 감겨 있죠. 감성돔 낚시라든지 다른 원줄을 보면은 보통 150m가 감겨 있지만은 참돔 원줄은 200m가 감겨 있는 이유는 내가 낚시하는 사정거리가 200m까지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막 경험이 없는 분들은 참돔 낚시를 하다가도 막 한 5, 60m 흘리고 다시 감고 이렇게 하지만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보면은 스풀에 이렇게 묶어뒀던 원줄이 다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200m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해서 참돔을 낚아내는 경우를 막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참돔은 먼 곳에 있는 깊고 먼 곳에 있는 참돔들을 본류대에 내 밑밥을 튀어서 내가 뿌려놓았던 그 밑밥들을 쫓아서 참돔들이 계속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좀 가까이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밑밥 뿌리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류대 낚시를 할 때는 얼음 조금이라도 살얼음이 껴 있는 그런 그 미끼는 크릴은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얼음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 뜹니다. 그래서 항상 완전히 크릴을 녹인 다음에 발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뿌려보시면 내려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이상의 속도로 이렇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돔 낚시를 할 때는 항상 본류대에서 뿌리는 것보다는 본류대가 지나가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지류대가 생기죠. 가마도는 지류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지류대 속에다가 밑밥을 뿌려서 지류대에서 크릴이 싹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본류대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다시 본류대에 그 조류를 타고 앞으로 쫙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 맹크릴을 발 앞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류가 정말 멋지게 갑니다. 지금 채비를 발 앞입니다. 갯바위가 쭉 왔습니다. 왔다. 우와. 우와. 진하다. 우와, 드랙 쳐 나가는 거라. 좀 쉬자. 그래. 조금 멈추고 있어라. 좀 쉬자. 또 나가나. 또 나가나. 또 나가나. 야, 요번 거는 좀 시야 크다. 시야 크다. 이런 대물어가를 살 때는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당기기만 당기다 보면은 원줄이 터지든지 목줄이 터지든지 그런 또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낚시대만 이렇게 쉬우고 버티면서 드랙입니다. 드랙 조절을 적당히 해주면은 언젠가는 제가 지쳐서 떨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놈 크다.
크다. 80 되겠는데. 와, 내려가야지 안 되겠다. 앞에. 와, 크다. 쩔쩔 주라. 우와. 한 80 됩니다. 우와. 와, 이거 못 넣겠다. 와, 빵 좋네. 이야, 색깔을 갖다가 파스텔로 이렇게 칠해도 이런 색을 못 낼 거다. 너무 멋지다. 서해 참돔 낚시. 이날은 운이 좋은 건지 많은 마리수의 참돔을 낚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잘 가라. 와, 조류가 빨라지니 입질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입질이 뚝 끊겨버리는 이런 이유네요. 내 채비가 지금 산비봉돌 4개로서 참돔들이 있는 곳을 내려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돌을 한 2개 정도를 더 달아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측 조류와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본류대가 만나면서 와류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조류가 좀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봉돌을 좀 더 물려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참돔 있다면은 아마도 요 봉돌 한 2개 정도 더 달한 요 차이에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그림을 보시고는 저렇게 왜 작은 봉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주렁주렁 이렇게 달았을까 하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조류란 것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빠를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늦게 흐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조류의 속도입니다. 빨리 흘러갈 때는 처음에 3개, 4개를 달았다가 다시 또 하나를 더 물려보고 또 다시 하나를 더 물려보고 내 채비가 가라앉는 속도가 어떤 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진입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봉돌이죠. 그래서 봉돌은 조류의 빠르기에 따라서 하나를 물려봤다가 다시 또 하나를 물리고 2개를 물리고 3개를 물리고 그리고 또 조류가 늦어지면은 손쉽게 이렇게 하나를 떼내고 2개를 떼내고 3개를 떼내고 그 조류의 속도에 맞게끔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류가 흘러가는 그 순간순간을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큰 봉돌 하나를 이렇게 턱 물려주는 것보다는 작은 봉돌로서 이렇게 좀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봉돌로서 예를 들어서 참돔 낚시를 할 때는 3비나 4비 정도의 봉돌로서 이렇게 가감을 많이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봉돌을 달 것 같으면 또 분납을 하지 왜 이렇게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서 저렇게 달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빠른 본류대에서 이렇게 봉돌을 분납을 해서 이렇게 다는 것 같으면은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채비 내리는 데는 굉장히 더뎌지고 더 불필요한 것이 분납이다. 그래서 항상 봉돌을 달아줄 때는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한 곳에다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몰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무게 중심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몰아줌으로써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줄을 쫙 끌고 이렇게 본류대 속에 내치비를 고기들이 있는 유형층까지 이렇게 내리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참돔 낚시, 빠른 본류대 낚시를 할 때는 봉돌을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몰아주고 그리고 분납을 하지 않는다. 조류가 점차 빨라진다. 봉돌을 돌려 낚시를 하자. 다시 입질을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와, 시원 좋다. 자, 이 맛에 참돔 낚시 한다. 이 맛에 참돔 낚시. 야, 진짜 좋다. 감동도 힘도 없고.